자, 이번 시간에는 주제 10번이고요. 유럽과 아메리카의 국민 국가 제재가 수립되는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그동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절대 왕정 체제가 이제 시민들이 일어나서 절대 군주를 몰아내고 시민 혁명을 통하여 국민 국가 수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몽 사상이라는 게 들어온다고 했잖아. 이 시민들은 절대 군주 중심의 국가 체제에 대해서 이러한 불합리한 것들은 우리가 타파해야 된다라는 사상을 갖게 되었고, 그것이 혁명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혁명이 영국과 프랑스에서 일어나고요. 또 아메리카에서도 영국에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주했던 시민들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는 시민혁명을 통하여 또 미국이 수립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은요, 이번 시간에는 영국의 혁명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영국은요, 왕이 있었고요. 또 왕과 함께 의회가 같이 존재했었어요. 그래서 의회가 왕을 어느 정도는 견제하려고 했고요. 왕 역시도 의회를 또 서로 견제하는 뭐 이러한 가운데 영국에서 드디어 혁명이 터져요. 자, 그 영국의 혁명은 두 번 일어나네요. 첫 번째가 청교도 혁명이고요. 두 번째가 명예혁명인데 두 번의 이 혁명은 상당히 성격이 달라요. 그럼 뭐가 다르고 또한 이 혁명 이후에 어떠한 정치가 이루어지는지 그 내용을 한번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청교도 혁명부터 볼 텐데 일단 청교도가 뭔지를 알아야겠죠. 청교도. 우리가 사실은 종교개혁 배울 때 청교도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종교개혁 배울 때 두 명의 종교개혁가를 배웠죠. 한 명은 루터, 또 한 명은 누구였니? 그렇죠? 칼뱅이었죠. 루터는 95개조 반박문을 게시하면서 교황의 면벌부 판매에 대항하면서 일으켰던 종교개혁가였고요. 그리고 또 한 명 칼뱅. 자, 이 칼뱅은 예정설을 주장하면서 인간은 이미 구원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직업에 충실해도 된다. 열심히 근면성실하게 돈을 모아도 된다라는 거를 주장했던 것이 칼뱅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칼뱅을 믿는 신교도들은 상공업자들이 좀 많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당시 상공업이 발전하고 있었던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막 이쪽에 칼뱅파들이 막 생겨나는데 영국의 칼뱅파를 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청교도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청교도 위에다가 이렇게 적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청교도는 어떤 종교다? 영국의 무슨 파? 칼뱅파다. 자, 그 칼뱅파는 주로 어떤 계층이 많이 믿었다? 그렇죠. 상공업자들. 상공업자들이 많이 믿었던 그러한 신교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국의 칼뱅파인 청교도들은 대단히 영국에서 좀 부유한 시민층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청교도들이 부유하다 보니까 영국의 의회에 또 많이 진출해 있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영국 의회는 청교도들이 많이 장악하고 있었다. 많이 있었다. 자, 근데 그때 영국의 왕이 누구냐? 찰스 1세예요. 자, 찰스 1세는 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금을 걷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금을 내야만 했던 돈 많은 청교도들을 탄압하고 또 청교도들은 이러한 찰스 1세의 세금 징수에 대해서 저항을 했겠죠. 그래서 청교도들이 많았던 의회가 왕한테 자 이것을 제출해요. 뭘 제출하냐면 왕이 마음대로 세금을 뜯어가서는 안 된다.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 세금을 걷어라 라는
이 청교도들의 또 시민들의 권리를 보장했던 문서, 이거 뭐라고 하냐면 권리청원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권리청원. 자, 이거를 제출해서 이제는 왕이 마음대로 의회 동의 없이 세금을 거둘 수 없게 된 거예요. 자, 일단 왕이 권리청원을 승인을 했고요. 이때부터는 이제 왕 마음대로 세금을 못 걷게 되다 보니까, 왕 입장에서는 좀 짜증이 나는 거예요. 왕 짜증이 나겠죠. 그래서 너무 왕 짜증 나다 보니까 의회를 어떻게 했대? 해산시켰대요. 자, 그러면 이제 영국은 의회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까 찰스 1세는 권리청원을 일단 승인했잖아. 그러면 세금을 거두려면 의회가 필요해? 필요 없어요? 필요하죠. 자, 요거 다시 한번 적어줄게. 권리청원이라는 거는 세금을 징수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가 있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찰스 1세가 돈이 좀 필요하네? 자, 왜 돈이 필요하냐면 전쟁이 일어난 거야, 전쟁. 자, 전쟁 비용. 어디하고 전쟁하냐면 잉글랜드 위쪽에 스코틀랜드라고 들어봤죠? 스코틀랜드만 남자들이 체크 무늬 치마 입고 다니는 스코틀랜드. 지금은 다 이제 영국으로 통합이 됐는데 이때 당시에는 스코틀랜드가 잉글랜드하고 다른 나라였단 말이야. 근데 사실 아까 찰스 2세, 1세 있죠? 찰스 1세는 원래 스코틀랜드의 왕이었었어요. 근데 잉글랜드의 왕위가 대가 끊기니까 스코틀랜드의 왕이었던 찰스 1세가 잉글랜드 왕이 된 거야. 자, 그러니까 스코틀랜드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자존심이 상하겠죠.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왕이 뭐 대통령이 저 일본의 대통령이 없다고 해서 거기 가서 대통령하고 있는 거예요. 뭐 중국이나 이런 나라의 대통령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단히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자존심이 상하고 또 찰스에 대해서 반발하는 거예요. 이것이 전쟁까지 갔는데 찰스는 이거를 막아야겠죠. 그럼 돈이 필요해요. 그러면 돈을 어떻게 해야 돼? 세금을 걷어야겠죠. 근데 세금 걷으려면 의회가 필요하다고 아까 승인했잖아. 권리청원 인정했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의회를 어떻게 했대요? 재소집했다. 재소집. 그러니까 의회 입장에서 상당히 빈정상하겠죠. 왕이 이제 아쉬우니까 해산시켰던 의회를 다시 부르는 그 속셈을 뻔히 알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의회도 완전히 왕짜증이 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의회와 왕이 이제는 갈 때까지 간 거야. 이제는 서로 의회파, 왕당파, 파를 만들어서 뭐래요? 내전을 한 거예요, 내전.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전쟁을 한 거예요. 스코틀랜드랑 전쟁하려다가 잉글랜드 의회파와 왕당파 사이에 내전이 벌어진 거예요. 그 내전에서 누가 승리했을까요? 그렇죠. 의회파가 승리한 거예요. 왕당파, 왕을 지지했던 이 파가 이 내전에서 패한 거예요. 그러면 이 왕당파가 패하다 보니까 왕이었던 찰스 1세는 어떻게 됐을까요? 자, 찰스 1세는 우에파의 승리로 어떻게 돼? 처형을 당해요. 왕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영국은 왕이 없죠. 그러면 정치 어떻게 할까요? 공화정으로 하는 거예요. 공화정. 그래서 이번엔 공화정이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공화정. 자, 공화정은 뭘 인정하지 않는 정치다? 왕을 인정하지 않는 정치 형태가 공화정이에요. 그 우리나라 현재 대한민국은 공화정이에요? 아니에요? 공화정이죠. 일본은요? 일본은 왕이 있잖아. 공화정이 아닌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이것이 바로 영국의 무슨 혁명이다? 청교도 혁명이다. 선생님, 그러면 왜 이걸 청교도 혁명이라고 할까요? 의회파의 대다수가 청교도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의회파의 승리는 청교도의 승리다. 이렇게 보는 거죠. 청교도 신자들이 주도해서 이 혁명을 일으켰기 때문에 청교도 혁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청교도 혁명을 통해서 이제 찰스는 단두대에 머리가 잘리고
죽고 영국은 공화정이 이제 수립이 됐는데 문제는 공화정을 이끌었던 이 의회파리 이끌고 왕당파리 무찌르고 찰스 1세를 죽여버렸던 이 사람이 이 공화정의 호국경이라는 직책, 지금 우리나라로 따지면 대통령 같은 이러한 직책을 맡으며 집권을 해요. 자,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크롬웰이에요. 크롬웰. 자, 크롬웰. 근데 이제 문제는 이 크롬웰이 너무 독재를 하네? 응? 왕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도 민주공화국이지만요. 북한도 공화국이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근데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은 거의 왕이나 다를 바 없죠.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고 또 부모로부터 자리를 이어받았던. 그러니까 공화정이라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자, 이때 영국은 청교도 혁명을 통해서 공화정이 수립되고 크로멜이 집권했는데 너무 좀 엄격한 또 독재자 스타일의 정치를 이제 하게 돼요. 자, 먼저 요거 먼저 볼게요. 너무 엄격한 청교도 윤리를 강요했다. 청교도 혁명을 통해서 왕을 몰아내고 공화정을 크롬웰이 이끌다 보니까 영국을 너무 청교도라는 이 깔뱅파에 입각한 그러한 종교를 강요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뭐 술도 먹지 말아라, 집에 일찍 들어가라, 저금해라, 사치하지 말아라, 뭐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영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조금 거시기 하겠죠. 그리고 이제 항해법이라는 거를 제정하는데, 자, 항해법이라는 건요, 우리 교과서 138페이지 항해법이 나와 있어요. 잠시 볼게요. 자, 여기 왼쪽에 보시면 항해법. 자, 이거는 뭐냐? 영국과 교역하는 나라는 영국 아니면 영국 식민지의 배를 이용해야 된다. 그동안 무역할 때 배는 네덜란드 배를 많이 이용을 했던 거죠. 근데 이 크로멜, 밑에 이 아저씨가 크로멜이에요. 이 아저씨가 청교도 혁명 이후에 수립된 공화 정부를 이끌면서 영국은 무조건 영국 배만 이용해야만 된다. 네덜란드 배는 절대 이용하지 말아라. 뭐 일종의 중상주의 경제 정책과 같은 것들을 이 크로멜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거죠. 자, 그리고 학습지에는 안 나와 있지만 교과서에 또 이런 얘기해요. 크로멜이 아일랜드를 정복했대. 아일랜드. 우리 잉글랜드 옆에 아일랜드가 있잖아. 근데 문제는 이 아일랜드를 정복할 때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을 해버려요. 자, 그러다 보니까 너무 크로멜이 사람을 너무 많이 죽이고 청교도 윤리 강조하는 저 사람이 저렇게 잔인해? 뭐 이런 또 불만이 갖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결국 영국은요, 크로멜이 결국 이제 죽을 거 아니에요. 늙어 죽어요. 그래서 크로멜이 죽고 나서 영국 국민들은 차라리 크로멜 때보다는 불쌍하게 그래도 명색이 왕이었는데 목 잘려 죽은 그 왕에 대한 어떤 연민, 어떤 동경심 같은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다시 왕정을 부활시켜요. 그래서 누구를 데려오냐면 찰스 2세를 데려와요. 자, 찰스 2세는 누구냐면 찰스 1세의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이에요. 그래서 찰스 1세의 아들 2세를 데려와서 다시 왕정을 부활시켰는데 여러분들 아들은 아버지를 닮아 안 닮아? 닮죠. DNA라는 게 엄청나게 무서운가 봐요. 그래서 찰스 2세는 찰스 1세와 마찬가지로 전제 정치를 하게 돼요. 전제 정치라는 건 뭘까? 그러니까 왕 중심의 왕 강력한 왕 중심의 정치 뭐 이러한 전제 정치를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찰스 2세에 대한 또 불만을 갖게 되겠죠. 자, 근데 찰스 2세가 또 일찍 죽네? 근데 문제는 그 다음 왕이 누가 되냐면 제임스 2세예요. 자, 이 제임스 2세는 또 누구냐면 찰스 2세의 동생이에요. 뭐 이건 또 중요하지 않지만. 그러니까 이 찰스 2세의 동생이니까 제임스 2세는
찰스 1세의 또 두 번째 아들이겠죠. 그러니까 얘도 똑같아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그 형의 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임스 2세도 전제 정치를 연이어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의회 입장에서는 '아 이 왕 또 세워 놨더니 얘네들 또 지네 왕 마음대로 하려고 하네. 아 짜증나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때 제임스 2세의 딸이 있어, 딸. 딸이 누구야? 메리예요. 자, 사랑하는 딸인데 이 딸은 아빠가 전제 정치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못마땅했나 봐요. 여러분들 우리 여학생들 아빠가 뭔가 자꾸 잘못하고 너무 좀 강하게 억압하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할 말 하겠죠, 딸이니까. 메리가 그랬단 얘기야. "아빠, 아버지 정치를 또 이렇게 하시면 어떡해요. 할아버지도 그러다가 목 잘려 죽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이제 의회랑 잘 말 들으면서 정치하세요."라고 이야기하지만 제임스 2 세는 이런 딸 메리의 얘기를 듣질 않아요. 자, 근데 이미 딸은 시집을 갔네. 자, 남편이 있죠. 윌리엄이라는. 자, 이제 남편 윌리엄은 네덜란드 어 네덜란드를 통치했던 사람이에요. 자, 네덜란드에 딸 메리가 시집가 있는데 이 딸 메리는 제임스 2 세와 좀 대립하는, 즉 왕 중심의 전제 정치를 반대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의회의 사람들이 메리 네덜란드에 가서 메리를 설득해요. 남편과 함께 우리 네덜란드 윌리엄의 도움을 받아서 군대를 몰아서 아버지 제임스 2 세를 좀 몰아내고 "당신들이 왕이 되면 어떻겠느냐."라는 딜을 하는 거죠. 제안을 하는 거예요. 결국 딸 메리와 나 남편 윌리엄은 군대를 이끌고 영국으로 쳐들어와요. 자, 그때 제임스 2 세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딸과 사이가 군대 끌고 자기를 내쫓으러 온대요. 이때 왕은, 이 아버지는 딸과 정면으로 싸울까 안 싸울까? 자, 딸하고 싸우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니? 그것도 군대를 동원해서 내란을 또 일으키는 거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결국 제임스 2 세가 깔끔하게 물러나요. 그러면 딸 메리와 윌리엄이 뭐가 되는 거야? 둘이 같이 공동 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왕은 의회가 주장했던 요거를 그대로 승인을 해 줘요. 자, 이게 뭐냐면 바로 권리 권리장전이에요. 선생님 아까 청교도 혁명 때에는 권리청원이라는 거를 왕이 승인했잖아요. 이건 권리장전은 어떤 차이가 있어요? 내용은 비슷한데 장이라는 건요. 길다란 뜻이야. 굉장히 길어요. 대부분 의회의 동의 없이 왕이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세금 걷는 것뿐만 아니라 일일이 왕은 의회에게 동의를 구하면서 정치를 해야 된다라는 거야. 이 모든 것들을 왕은, 당시 왕이 누구? 메리와 윌리엄 공동왕은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제 왕의 강력한 전제 정치를 끝내고 의회 중심의 정치가 이루어졌죠. 근데 싸움을 안 했잖아. 아빠와 딸이 결국은 직접 부딪힌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왕이 명예롭게 이 시민들 의회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영국이 이러한 혁명을 완성했다. 자, 그래서 요거를 명예혁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청교도 혁명은 찰스 2 세 1 세를 죽였잖아요. 피를 봤죠. 또 내전도 했고요. 근데 명예혁명은 아버지와 딸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양보로 딸이 왕이 됐고 이 딸 메리는 왕이 된 다음에 의회의 권리 장전을 받아들이면서 이 혁명을 명예롭게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했다는 데에 의의를 찾아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때부터 이 영국은요. 정치가 어떻게 되냐면 입헌군주제가 마련된 거예요. 아까 청교도 혁명은 왕이 죽고 공화정이 수립됐지만 이 명예혁명은 왕이 모든 걸 인정했잖아. 그러니까 왕은 그대로 왕이 돼요. 하지만 왕은 왕 마음대로 하는 정치가 아니라 헌법에 입각한 정치. 그래서 이 군주는 입헌군주.
로만 군주가 되는 거죠. 이걸 입헌군주제라고 이야기하고요. 입헌군주제 토대가 명예혁명을 통해서 마련될 수 있었던 거죠. 자, 근데 문제는 딸 메리와 윌리엄 이 이후에 이제 왕위가 중간에 가다 끊겨요. 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독일에 가 있었던 하노버 공이라는 사람이 있어. 조지 1세인데 이 사람은 왕족의 피가 있기는 있지만 태어날 때도 독일에서 자라는 것도 독일에서 자랐기 때문에 영어도 못해요. 독일말만 하는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이 혈통이 있으니까 조지 1세를 데려다가 왕으로 즉위시켜요. 근데 조지 1세는 말도 못해. 또 영국이 잘 몰라. 또 집에 가고 싶어 해. 그러니까 또 왕이 너무 외롭고 심심해. 그러니까 정치에 대해서도 관심도 없어. 자, 그러면 정치 누가 할까? 왕이 있지만 의회에 다수당이 내각을 만들어. 내각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지금의 정부라고 보시면 돼요. 정부. 정부 같은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정치를 이끌어가는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내각 책임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각 책임제. 응? 자, 의회에 제1당 가장 의원 수가 많은 다수당이 정부를 만들어서 정부를 이끌어가는 이러한 체제를 뭐라고 한다? 내각 책임제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일본이 그러한 방식으로 하는 거죠. 일본의 제1당이 정부, 내각의 총리가 되는 방식이잖아요.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의회 다수당이라고 해서 이 당이 정부를 이끌지 못하죠. 그럼 정부는 대통령을 뽑아 가지고 대통령이 구성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한 좀 차이가 있다는 얘기야. 자, 이렇게 영국 혁명 두 가지 배웠는데 자, 청교도 혁명은 막 내전 일어나고 왕 죽이고 막 공화정이 수립됐지만 명예혁명은 결국 왕이 모든 걸 권리장전을 승인하면서 입헌군주제가 자연스럽게 마련됐고 또 내각 책임제가 실시되는 이러한 혁명으로 완성되었다라는 내용을 보도록 봤고요. 그래서 오늘 영국 혁명 봤는데 이제 다음 시간에 미국 혁명과 또 프랑스 대혁명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영국 혁명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안녕.